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함께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현우의 차이나스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는 중국 전기차와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4일 개막한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죠. 양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한국 IT 기업 하면 최대 마수 라이벌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꼽는데 중국에는 그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있는데요. 텐센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우 특파원. 예, 안녕하십니까. 양회가 4일 날 개막을 했는데요. 그 개막 전에 중국의 금융수장이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양회 개막 직전인 지난 화요일에 버스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진국 금융시장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 거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관리하는 금융당국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시장은 당연히 긴축을 예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가 그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네요. 예, 갑작스런 변화는 없을 거라는 메시지가 인민은행하고 재정부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지난 화요일에도 육훈 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류 장관은 중국은 올해도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의 발언을 일주일 지나서 내놓은 것은 시장의 여러 우려를 좀 잠재워 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에는 그래도 긴축이 속도 문제지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인민은행은 그 유동성을 이미 회수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사채 만기 연장도 독려하고 하더니 하반기부터는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성장하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속아낼 건 속아내고 가자는 겁니다. 증시도 아마 작년보다는 상승세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시에서 이 양회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성장률 목표치, 전망치 때문인가요? 예, 경제 부분에서 양회는 매년 성장률 목표와 굵직한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이 대표적인데 당시 7% 성장 목표를 제시해서 중국이 더 이상 고성장에 목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9년에는 성장률 목표를 6%에서 6.5%로 구간으로 제시했고 6.1%를 맞춰냈습니다. 작년에는 성장률 목표를 안 내놨고 양회도 5월로 늦어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요. 1분기에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로 떨어져서 1992년 통계 방법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수출이 반등하면서 연간으로는 2.3% 성장을 달성하긴 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1%가 성장률이었는데 이 성장률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성장률이 2.3%였으니까 올해 8%를 성장해도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6%씩 성장하는 것보다 절대적인 규모가 작습니다. 평소만큼만 해도 8%는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올해 기저효과를 2에서 3% 정도로 보는데 이걸 감안하면 중국이 올해 실제 성장률은 5%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긴 합니다. 성장률 말고 뭐 다른 부분을 봐야 될 게 있나요? 예, 올해 양회에서 많이들 주목하는 게 자립경제 부분인데요. 중국이 미국한테 계속 당하면서 계속 공짜 생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나온 대수 중심 쌍순환이랑 과학기술 역량 강화 그리고 공급사슬 자국화 이런 것들을 좀 더 국가화시킬 겁니다. 쌍순환은 국내 대순환과 국제 순환을 얘기하는데 이것만 봐도 내수를 살리겠다는 방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수하면 소비재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 뭐 소비재가 그럼 당연히 유명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상하이 증시 대장주가 마오타이고 선전 증시 대장주가 우량해라는 종목인데요. 둘 다 중국 소련 바이주 기업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작년에 마오타이가 2배 올랐고 우량해가 3배 뛰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식들이 앞으로 더 갈 거냐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 증시 전체가 꺼지지 않는 이상 이 두 종목은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종목 다 술이라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고요. 전인대 하면 과학기술을 중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IT 주식을 좀 주목을 해야 되나요? 예, 중국이 미국한테 하도 호되게 당해서 이제 기술 독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못하게 하니까 화웨이는 아주 꼼짝도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기초기술이나 소재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양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홍콩 증시 대장주죠. 텐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텐센트가 중국 기업 중에서 시총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데 전체 세계 증시 기준으로 보면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텐센트가 8천억 달러 정도 하는데 이러면 시총 순위로는 5위 정도 됩니다. 미국의 그 기업들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다음이고요. 텐센트 뒤에 페이스북과 테슬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중에 원래 가장 컸던 기업이 알리바바인데요. 텐센트랑 알리바바는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2014년에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부터는 알리바바가 거의 계속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1등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준으로 보면 두 개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예, 매출 같은 실적을 보면요. 텐센트가 작년 3분기에 한 분기 동안 매출 1,254억 위안, 순이익 323억 위안을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1조 원에 5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순이익률은 25% 정도 됩니다. 알리바바는 매출 2,200억 위안에 순이익은 779억 위안을 냈고요. 이익률이 35% 정도 되니까 회사 규모나 이익률이나 사실 알리바바가 좀 더 우위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전 세계 주식들이 폭락을 했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3월 19일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른바 언택트 주식들이 다 같이 두세 배씩 뛰었고요. 중국도 그랬습니다. 텐센트랑 알리바바랑 둘 다 2배 올랐는데 알리바바는 정치 문체에 좀 얽혀서 자회사 엔트그룹이 11월 상장 직전에 마윈 창업자가 금융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한마디 했다가 상장도 중단되고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텐센트도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주가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악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중국 정부가 작년 11월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지침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중국에도 한국처럼 공정거래법이 있는데요. 중국은 이거를 그동안 주로 외국 기업 길들이는 데 많이 써왔습니다. 중국에서 장사하는데 자기네 기업들보다 잘하면 견제를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들도 좀 보겠다는 건데요.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는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일정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금융도 하고 물건도 팔고 하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애플이나 삼성도 크게 보면 다 플랫폼 기업들이고 테크 기업들인데요. 중국은 자기네 테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랑 경쟁하라고 그동안은 별로 규제를 안 해왔습니다. 또 중국 스타일이 안 되는 거 빼고는 일단 다 하게 해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중국이 왜 이제 와서 자국 기업을 규제를 하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일 겁니다. 중국 사람들 절반이 알리바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사고요. 중국 사람 10억 명이 텐센트의 메신저인 위챗을 씁니다. 중국에서 거의 모든 결제를 모바일로 하는데 알리바바랑 위챗페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들이 페이용 전자지갑에 소비자들이 넣어놓은 돈으로 금융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서민한테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기는 어려운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텐센트는 좀 오래 갈 거라고 보는데 마하텅 텐센트 창업자이자 회장이 규제가 나오자마자 금융계열사 이사에서 바로 물러나면서 대응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위챗의 생태계가 지금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커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크래시라고 하죠. 테크 IT 기업에 대한 반감이 확산이 돼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위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카오톡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나요? 위챗페이는 알리페이랑 비교하면 알리페이는 전자상거래에서 출발해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 계열이 아니어도 징동이나 핀도더 같은 데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 알리페이가 없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챗은 대체제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는 위챗페이가 더 많이 쓰입니다. 거래 액수는 알리페이가 크고요. 거래 건수로 따지면 위챗페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위챗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 위챗 안에 있는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웬만한 스마트폰 앱들이 위챗에서 다 구동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를 하려면 앱을 따로 켜야 하는데 중국에서 위챗 스타벅스 계정이랑 친구를 맺어 놓으면 대화방으로 쿠폰이 날라오고요.
그 쿠폰을 클릭하면 바로 스타벅스 주문이 됩니다. 위챗으로 친구랑 얘기하다가 뭔가가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하면 미니 프로그램이랑 공식 계정이 다 뜨고요. 클릭하면 위챗 아이디로 바로 회원가입이 됩니다.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도 다 이런 식으로 위챗으로 냅니다. 식당에서도 위챗으로 주문을 할 수 있나요? 예, 이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기 어려운 동네 식당들도 텐센트에서 미니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식당에 가서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거기서 주문도 하고 결제도 됩니다. 그러니 온갖 기업들이 텐센트랑 대유하려고 손을 뻗치는 겁니다. 그런데 위챗이 텐센트의 본업이 아니라고요? 예, 뭐 텐센트는 안 하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다 하는데 또 사업마다 꽤 잘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물론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을 M&A로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텐센트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투자 회사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본업이 게임이었는데요.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여전히 게임에서 나옵니다. 자체 개발한 게임도 인기가 많은데 게임 판권을 사서 중국에 유통하든가 유망한 게임 회사를 아예 사는 방향으로도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1위를 한 게임이랑 매출 1위 게임이랑 또 평균 사용자가 가장 많은 게임이 다 텐센트가 직접 개발했거나 지분 투자를 했거나 한 게임들입니다. 텐센트가 이것저것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크래프톤이라는 한국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에도 텐센트가 관여하고 있다고요? 예,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회사는 한국 회사 크래프톤인데 이걸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하고 중국에서 유통한 거는 텐센트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작년에 글로벌 평균 사용자 1위를 했습니다. 텐센트는 크래프톤에 투자해서 이미 2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미국 최대 게임 회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에픽 게임스의 2대 주주도 텐센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또 어떤 사업을 하나요? 예, 텐센트가 요즘 새로 키우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세워놓고 기업들한테 저장 공간을 빌려주는 건데요. 요즘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까지 일괄 제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클라우드에서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맞붙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알리바바가 약간 우위에 있는데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아직 중국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긴 한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40%, 텐센트가 16% 정도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만 해도 알리바바가 44%고 텐센트가 13%였는데 텐센트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이 유통에서는 거의 마진을 안 남기고 클라우드로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중국 빅테크들도 클라우드가 돈이 되겠다 싶으니 투자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과연 클라우드가 돈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이 또 다른 기업이 또 있는데 어디가 있죠? 네,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 중에 메이탄 디에핑이 있는데요. 홍콩 증시의 시가총액 3위 기업입니다. 음식 배달 업체인데 중국에서 점유율이 60% 정도 됩니다. 최근에 홍콩에 상장한 파이소우라는 종목이 있는데 틱톡처럼 짧은 동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파이소우는 상장 직후 주가가 2배 넘게 튀었습니다. 전기차 회사에도 투자를 했다고요? 예,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전기차 업체 니오, 중국말로는 웨이라이의 2대 주주이긴 한데요. 지난 시간에 니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텐센트가 니오 상장 전에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지분 가치가 지금은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현우 특파원과 함께 양회와 텐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저희는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우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